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지홈이 들려드리는 발간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후방 복숭아뼈의 골절 수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목에 저희가 이제 후방 복숭아뼈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진 못하셨을 거예요. 발목에 복숭아뼈라고 하는 거는 튀어나온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깥쪽 복숭아뼈, 여기가 안쪽 복숭아뼈. 이거는 외부에서 잘 보이니까 저희가 잘 아는데, 여기 뒤쪽에 후방 복숭아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외측 복숭아뼈가 있고 내측 복숭아뼈가 있고 후방 복숭아뼈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후방 복숭아뼈는 살 안쪽에 깊숙이 위치합니다. 여기 아킬레스 힘줄이 있고 그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외견상 잘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부러져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후방 골절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CT를 찍어야 명확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골절이 돼도 눈에 안 띄고 엑스레이상에서 잘 안 보이니까 놓치기가 쉽죠. 근데 이 후방 복숭아뼈 골절은 놓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부학적 사진을 보시면 후방 복숭아뼈는 외측 복숭아뼈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발목의 경골과 비골을 연결하는 경비인대랑 연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방 복숭아뼈가 골절이 됐다 하면 대부분 외측 복숭아뼈도 골절이 되고 경비인대도 같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이 불안정하니까 수술이 꼭 필요해요. 근데 후방 복숭아뼈 골절이 있는데 이거를 놓쳐서, 그러니까 잘 보이질 않잖아요. 바깥에서도 안 보이고 엑스레이에서도 안 보이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놓치는 경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치료에 실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면 무조건 CT를 찍어서 주의 깊게 잘 봐야 돼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이러한 후방 복숭아뼈 골절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30대 여성이었고요. 발목을 접질린 다음에 발목에 심한 붓기랑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바깥쪽 복숭아뼈 골절이 됐다고 그래서 수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이거 진짜 수술해야 되냐? 내가 봤을 때 많이 어긋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이게 많이 벌어졌다는데 이거 꼭 수술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환자의 외견을 봤어요. 외견을 봤더니 외측 복숭아뼈가 부러졌으면 여기만 많이 부어야 되는데 안쪽도 굉장히 많이 부어있고 뒤쪽도 부어있고 멍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외측 복숭아뼈 골절만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이제 붓고 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손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엑스레이랑 CT를 추가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그러면 바깥쪽 복숭아뼈 골절이 있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관절면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외측 복숭아뼈 골절이 있으면서 관절이 틀어져 있으니까 수술은 해야 되네. 근데 왜 외측 복숭아뼈만 골절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다쳤지? 해서 다른 곳에 혹시 골절이 있나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옆을 봤더니 후방 복숭아뼈는 많이 골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고 CT를 봤더니 역시나 후방 복숭아뼈에 골절이 보이고 바깥쪽 복숭아뼈도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보다 CT를 찍으니까 더 심한 골절이 확인이 된 거죠. 이렇게 엑스레이는 실제 골절의 정도를 좀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절 내측이 벌어지고 외측 복숭아뼈 골절이 있으면서 후방 복숭아뼈 골절이 있으니까 이거는 불안정한 골절이고 명백히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환자한테는 이거는 후방 복숭아뼈도 골절이 있고 외측 복숭아뼈 골절이 있으니까 골절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비인대가 같이, 아까 제가 후방 복숭아뼈가 경비인대랑 연결이 돼 있어서 후방 복숭아뼈 골절이 있으면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주는 이 경비인대가 같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같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수술은 어떻게 하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골절 수술입니다. 발목 골절의 수술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합니다. 이 고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맞춘 상태에서 그 모양 그대로 뼈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 뼈가 붙을 때까지 그 모양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속으로 된 철판과 나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골절 부위를 절개를 해서 보면서 뼈를 맞춰요. 기구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외측 복숭아뼈 같은 경우에는 철판과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근데 후방 복숭아뼈는 저는 이런 녹는 나사로 고정을 했어요. 이유는 금속 나사나 금속 철판으로 고정을 하면 저희가 이거를 빼야 됩니다. 계속 가지고 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후방 복숭아뼈 주변에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고 깊숙이 있어서 뽑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넣어서 이거를 다시 뽑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거 수술이 부담스럽고 그게 비용과 환자분의 재활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녹는 나사로 해결을 하자 했죠.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럼 바깥쪽 복숭아뼈도 녹는 나사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바깥쪽 복숭아뼈는 이렇게 큰 철판과 여러 개의 나사가 들어가야 돼서 녹는 나사로는 충분한 고정력을 얻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금액이 너무 비싸요. 이 녹는 나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여러 개 그렇게 쓰기에는 환자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깥쪽 복숭아뼈는 저는 금속과 철판으로, 금속으로 된 철판과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고, 후방 복숭아뼈는 요새는 저는 가능하면 녹는 나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발목을 삐면서 발목이 비틀어지면서 저희가 골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틀어질 때 뼈가 부러질 정도로 비틀어지면 관절 안쪽도 당연히 다치기가 쉽겠죠. 그리고 골절이 대부분 관절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골절이 되기 때문에 이 관절 안쪽에 연골 조각이나 뼈 조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소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대나 관절막에 말려 들어가서 이게 낑기게 되면 나중에 재활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수술장에 들어가 봐서 저는 골절 수술이 있을 때 무조건 관절경을 보는데 부러진 연골 조각이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안으로 말려 들어간 이런 인대나 이런 관절막을 다 깨끗이 정리를 해줘서 나중에 재활하기 쉽게 하는 거죠. 추후 통증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비인대 확인을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됩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MRI를 찍으면 이게 대부분 파열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경비인대는 가장 앞쪽, 뒤쪽, 중간 이렇게 세 개의 두꺼운 인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인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찢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안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장에 들어가 봐서 찢어져 있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기구를 넣어 봐요. 그래서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면, 벌어지면 경비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걸 재건을 해주고 벌어지지 않으면 재건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경비인대 손상이 확인이 됐어요.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경비인대를 실로 재건을 해서 이 앞부분은 재건을 해주고 이 실로 여기 중간 부분과 뒤에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 나사를 박아서 걔네들은 중간과 뒤에 부분은 스스로 나아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로 재건하고 경비관절 나사를 삽입하는 수술을 저는 해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비인대는 수술방에서 저는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하는데 실로 모든 걸 재건할 수는 없어서 고정나사 삽입을 통해서 다른 부위가 스스로 잘 나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후방 복숭아뼈 골절이 생긴 경우에는 최소 3박 4일 입원이 필요합니다. 수술하기 전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틀간 통증 조절을 하고요. 마취는 무릎 아래쪽만 마취하는 발과 발목 마취를 하고 환자분을 재우고 수술 후 이틀간의 통증 조절을 위해서 무통주사 그리고 신경차단 주사 두 가지를 동시에 써서 통증을 조절합니다. 수술 후 6주간은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되고요. 그 다음 6주는 발목 보호대하고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보시면 환자분이 상처도 깨끗이 나았고 골 유압도 잘 됐어요. 근데 이 조각이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경골과 비골의 경비관절 삽입 나사입니다. 요 나사요. 그래서 요 나사를 3개월째에 뽑는데 보통 남자들이 이러는데요. 통증이 줄면은 많이 걸어서 이게 흔들려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도 빨리 좋아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요 겉에 있는 부분은 제가 먼저 제거를 했고요. 환자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잘 걸어서 그런 거고 재활이 잘 돼서 그런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나사는 뼈 안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다른 절대적인 원인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수술 후 3개월째 이렇게 한 발로 까치발도 잘 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발로 까치발을 잘 서면 저희가 이제 운동에 복귀할 수 있죠. 균형도 잘 잡고 근력도 잘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가 부러질 정도로 환자가 잘 걸을 수 있었던 거죠. 3개월째.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방 복숭아뼈 골절은 외측 복숭아뼈 골절과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경비인대 파열과 동반이 되는 심각한 골절입니다. 외견상 안 보이고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아 놓치기가 쉬운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놓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복숭아뼈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고 이거를 고정하는 나사는 녹는 나사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뽑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술하는 과정은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요. 발과 발목을 마취하고 6주간 통기부스하고 목발, 추가 6주간 보호대하고 재활합니다.
총 3개월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고요. 수술 후 3개월이면 이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하시면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운동에도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발목의 골절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후방 복숭아뼈 골절은 일단 생기면 대부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이 환자처럼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송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